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11번 보세요. 요건 이제 11, 12월 중에는 틀만 좀 잡으시면 돼. 자, 공인중개사법을 방금 전에 배우셨고 지금 배우시는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에요. 자, 지금까지 배우신 공인중개사법의 주된 내용은 중개사무소를 두고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줄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나누거나 특별시, 광역시, 도, 주택이면 특별시, 광역시, 도, 중개보조원에 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법안에서 시군구청장 이름이 뭐라고요? 등록관청이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이고, 오늘 복습할 때 나왔지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처럼 지역을 구분할 때 시군구, 특별시, 광역시, 도 나눌 때 기준은 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지역도 현재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주택에 대한 조례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기준은 다 중개사무소예요.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누구만? 등록관청만이 한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럼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가 핵심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름이 여기는 신고제도니까 관청 이름이 신고관청이에요. 그러면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으면 등록관청은 누구요? 남구청장.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북구에 있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어디 가서 신고하고? 북구청장인 신고관청에 가서 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누가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제재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신고관청이.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안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신고해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고,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 개인이 외국 법인 등이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례정이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공법 배우실 때 국토계획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국토계획법에 폐지시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으로 통합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안에는 세 파트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취득에 관한 특례조항,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렇게 출제 비중은 28회 때는 이게 세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올해 시험에는 이게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본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했다면, 거래 신고 제도니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그러면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해야 할 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만 신고하는가? 신고해야 할 부동산은 물건은 뭐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한 파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 대상인 부동산 할 때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가 여기까지가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배우실 때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예요? 5가지 있죠.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2개밖에 없어요. 토지하고 건축물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개 대상물은 5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정의하는 부동산은 2가지. 시험 질문에 2번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 범위에 속하는 물건 몇 가지? 5가지 물건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틀렸대. 토지 건축물이 아닌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을 맞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인 토지 건물뿐만 아니고 부동산인 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고 대상인데 이게 이제 양이 좀 많아. 나중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한 것도 신고하라.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 토지 공급 계약한 것도 신고하고 주택법 등에서 건축물 공급 계약도 신고하고. 공급이란 말은 나중에 공법 시간에 주택법 시간에 나와요. 주택법의 전체 내용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 비우고 자금이 조달되면 주택법상 건설. 자, 건축법은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택은 건설이라고 해요. 어떤 게 규모가 더 큰 개념이요? 주택법 건설 개념이 더 커. 나중에 주택법에서 배우시는 주택 건설 규모는 단독주택이면 30호 이상, 공동이면 30세대 이상인 것은 주택법에서 건설이라고 해요. 30호 미만, 3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서 적용돼요. 그러면 주택법은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했다 아파트 지었다면 공급한다. 공급. 공급은 실무로 표현하면 분양계약입니다. 강아지 분양합니다. 동물병원 앞에 보면 붙여놨죠. 분양한다 그러면 판다. 매매계약입니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 같은 말 분양계약, 매매계약도 신고하라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급계약 했죠. 지금 분양계약 했다면 101동 1501호 당첨되었고 회사하고 분양계약 공급계약 하게 되면 그때 가지는 권리가 분양권이에요. 분양권도 나중에 주택법 배우시면 투기과열 지구 안에 있으면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되지만 분양권도 매매가 가능해요. 공급계약 자체도 신고하지만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팔 때 신고하라고.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입주권도 매매하면 신고하라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시면 이게 재건축 사업지구다. 재건축 사업지구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졌어요. 재건축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지구 안에 토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겠죠. 조합 설립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서 사업 시행한다고. 그럼 갑은 조합원에게 딱지 줘야 안 줘야? 싹 다 헐고 아파트 올리고 지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줘야지. 이게 재건축 딱지 이름이 입주권이에요. 재건축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도 팔 수 있다 없다? 내 딱지를 가져서 딱지 판다 그러면 내가 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건물 내 걸 내가 팔겠다 똑같아. 그게 입주권 매매야. 그러면 신고 대상은 1. 부동산 뭐하고 뭐 토지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한 내용은 신고하고 토지 건물에 대하여 어떤 계약도 공급 계약도 신고하고 공급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권리 분양권 매매도 신고하고 입주권 매매도 신고하라. 이렇게. 이게 나중에 기본서 가게 되면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할 때 법이 몇 개인가? 관련 법이 7개야. 분양권도 법이 7개. 입주권이 법이 2개예요. 이 법을 낱개로 쪼개가지고 시험 나오니까 나중에 법은 나중에 명칭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법 6개 중에서 3개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법 두 개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어서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않는 법만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 말은 아무리 토지 건물이어도 매매가 아니면 신고하는가? 최근 시험에 부동산 증여 계약은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한단 말은 매매가 아닌 교환 증여 어떤 계약도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 현태는 신고하라 그 말이죠. 신고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할 것인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신고하라 그 말이니까 매매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요. 60일 이내. 그러면 신고 관청은 어디라고요? 신고 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이게 신고 관청이네. 신고해야 한대.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서 이걸 나중에 법이 7개, 2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지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경우에는 공급 계약, 분양권 매매 계약, 입주권 매매 계약인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한 때 신고 대상에서 예외가 있겠는가? 신고 대상이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으니까 어떤 계약만 신고한다고요?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굴 말해요? 매매만 신고하니까 매도 매수인을 말해요. 매도 매수인이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매매했다면 신고 대상에 예외가 없다는 말은 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양받아 공급 계약할 수 있죠. 외국인도 포함하여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신고 대상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시험 지문에는 토지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말은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법 7개자는 공급 계약을 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 분양권 매매 계약한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입주권 매매 계약한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신고 대상이 아닌 외국인 포함하여 신고 대상에 예외가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셨던 중개대상물 5가지 모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게 기본.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 범위는 다른 것도 이해하시고 저기는 등록관청이라고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저기는 중개사무소 기준이고 여기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제재를 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신고관청이 제재를 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매했다면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는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누구인가? 간단히 보시면 매매 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했다면 매매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굴 말해요?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하란 말은 나중에 배우시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매도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여기 공동신고 개념이에요. 신고한청에 제출할 때는 1인이 제출하면 되고 최근에 추가된 것이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물이 필요해서 매매할 수 있죠. 국가 등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면 국가가 서비스청에서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신고가 아니다. 그러면 공동신고 개념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신고란 말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십시오. 그 개념이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이면 단독으로 신고하라 그 말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십시오. 그 말이고. 보통의 토지건물 매매 계약 등은 개업 공인중개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럼 누가 개입하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여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신고해야 되는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혼자서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단독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예외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갑하고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에서 을하고 자기가 물건 이런 정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앞에서 배우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물건 띄워놨어요. 물건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물건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물건 내놓은 사람은 연락하겠죠. 네가 내놓은 물건을 내가 매입할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 중개합시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공동으로 중개했다는 말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개업 공인에서 같이 했다 그 말이니까 공동 중개했다고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도 공동 신고 개념이 나오면 신고서에 공동으로 뭐하고 서명 또는 할인하십시오. 그러면 신고 관청이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갈 때는 직접 신고서에다가 컴퓨터 출력해서 직접 적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방문 제출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신고서 서식이 법에 서식이 있으니까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고 신고사항을 입력시키고 공인인증서 있나요 없나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전자서명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60일 이내 신고 들어왔죠?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사실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 다 해요. 확인해서 신고 필증을 내준다고. 신고 필증을 나중에 법에서 지체 없이 발급해야 돼. 자, 그러면 매매 계약한 내용을 신고해서 신고한청이 확인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해 줬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가야 되겠죠. 이건 등기법이네.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갈 때 나중에 등기법 편에 배우시겠지만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갈 때는 등기관에게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 뭡니다라고 등기 원인을 정면은 서면 줄이면 등기 원인 증서를 등기관에 제출해야 그 등기관이 원인 증서를 보고 등기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증서가 뭐인가? 지금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죠. 그럼 등기 원인 증서는 매매 계약서를 달랑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에 나중에 등기법 책에 나오겠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인 받아야 하는 계약서에 적어갈 기재사항을 더 추가해서 검인 계약서에 적을 기재사항을 해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추가로 기재사항을 적어서 부동산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등기법 책에 넣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원인 증서가 검인계약서예요. 매매계약도 소유권 넘어가고 증여도 계약인데 소유권 넘어가고 교환계약도 넘어가죠. 매매교환 증여계약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계약서 그 말을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도장을 찍고 있는 검인기관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신고관청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어서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고 신고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하여 신고 필증을 내줬다면 이중으로 검인 받으러 왔습니다 할 필요 없이 나중에 배우시면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신고 절차예요. 요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지금 교재예요. 거기 141페이지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있죠. 거래 당사자는 밑줄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적으시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만 신고하니까. 매도 매수인 범위는 외국인 포함 제외. 외국인 포함 적으시고
토지 건물 미출하시고 그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이라 부릅니다. 부동산. 그러면 신고 대상인 부동산에는 토지 건축물만 있다는 말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위에 임목 X, 공장, 재단, 광업, 재단은 신고 대상 이다. 임목이나 재단만 적으시면 되겠네. 재단은 X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분양권 위에 공급계약 넣으시고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고 공급계약을 통하면 취득하는 권리가 분양권 미출 신고해야 되고 입주권도 신고한다고. 토지 건물 매매,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 입주권 매매를 신고한다 그 말이에요. 등에 관한 어떤 계약을 했다고 매매 동그라미 매매 밑에다가 증여계약 X 매매만 신고합니다. 그 실제 거래 매매 가격 등 언제부터 며칠 계약 체결 1괄호 60일 괄호.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익어가면 60일은 다 기억나는데 앞에 번을 놓쳐요. 언제부터 해서 기산점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60일은 어차피 암기하게 돼 있어요. 기출문제처럼 잔금 지급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하면 안 되니까 계약 체결한 날 괄호하시고 뒤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미출 2번 중개사무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괄호에 뭐 신고한 청에게 밑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에 첫째 줄 누구는 시작했어요. 거래 당사자는 그러니까 뒤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이퀄 하시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말해요?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나오면 누가?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신고 앞에 단독으로 넣어서 읽으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넣으시라고.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원칙인데 괄호처럼 예외로 공동중개라고 조건이 바뀌면 공동중개 시에는 어떻게 신고하고? 공동신고. 그런 말이 없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그게 단독신고죠. 나중에 국 같은 건 나중에 다시 하시고. 박스 보시니까 신고 대상 계약에서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죠.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하죠. 신고 필증 발급받으면 금인은 의시된다는 말은 금인은 간주니까 별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다음에 배우실 게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신고한 청이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해요. 검증했다. 검증 밑에 보니까 검증을 한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세무서장에 통보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핵심은 매매 계약, 공급 계약한 내용 그대로 실거래가로 신고 들어오면 확인해서 신고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을 해보고 검증한 그대로 세무관서에 넘기겠다. 그 말은 그대로 세금 매기겠다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예요. 절차상의 내용이 대충 신고관청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며칠 이내에 신고 필증을 발급할 건지 검증은 누가 하는지 통보는 누구에게 하는지 그걸 나중에 묻는 게 신고제도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넘겨보시면 외국인 등 하게 되면 박스 안에 외국인의 정의 있나요? 줄이면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그러니까 거꾸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다 누구다? 외국인 등이야. 자, 요건 요렇게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지금 방금 전에 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면 공급 계약했다면 신고해야 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예외가 없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특례 조항은 요렇게는 구분하고 보셔야 돼.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있겠죠. 이게 다 외국인 등이야.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매매가 아니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외국인 등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경매, 법원 경매를 취득할 수 있죠. 외국인이 현재 외국인인데 이전에는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 그러면 외국인 되었죠 이미.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가지고 있던 토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국적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로 바뀌었는데 외국인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 싶을 때 있겠죠. 계속 보유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보세요. 매매 계약이면 뭐 해야 되고, 매매 계약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외국인도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네요. 예외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외국인이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 계약이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런데 외국인이 매매 계약 방법이 아니고 교환 증여 계약이나 상속 경매나 계속 보유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면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이하니요. 매매가 아니면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이다? 아니라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특례 조항을 별도로 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외국인이 교환 증여 계약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특례 규정에 따라서 별도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고, 외국인이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게 되면 법원 경매에서 취득하게 되면 특례 조항에 따라서 별도 신고하고, 외국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 때도 특례 조항에 따라서 별도 신고하라고. 됐어요? 이렇게는 구분을 좀 아셔야 돼. 아, 외국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 계약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 매매가 아니면 특례 조항에 따라서 별도 신고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는 것이 보세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는 말은 외국인이 어떤 계약을 하여 매매 계약하여 신고했다면 특례 규정은 매매는 별도로 신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라고 주어지면 아 매매 계약했구나. 예외 없이 신고했죠.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어 없어요? 매매 계약을 지금 현재 했다고. 매매 계약했으면 뭐만 하면 되지?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지.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말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매매 계약. 외국인 특례 조항상 신고하는 것은 매매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하면 어떤 계약을 하여 매매 계약을 신고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별도 신고 의무는 발생될 수가 없다. 이게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표로 적어 놓은 게 거기 세 번째 신고 있나요? 신고해서 교환 매매는 빼야죠. 매매는 X. 매매는 뭐로 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로 빠지니까 교환 증여 밑줄 하시고, 계약 외에서 상속 경매 판결 있죠. 그것도 매매가 아니니까 특례 조항이고, 밑에 계속 보유 있나요? 계속 보유도 매매가 아니니까 신고하라 그 말이죠. 그 위에 앞에 배우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매매가 아닌 것만 특례. 그 메뉴에 타이틀이 있죠. 특례 동그라미 특례 있죠. 특례 동그라미 땡땡.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적어보시라고. 특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을 제외하고 매매 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을 제외하고는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원하는 방법이 신고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매매가 아니면 특례 조항에 따라 신고한다. 그걸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 나중에 기간 같은 거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 맨 밑에 박스 안에 조그만한 글씨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계약을 하여 매매 계약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뒤에 별도로 외국인의 취득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거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일 뿐이지 별도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3번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있나요? 요건 내용이 워낙 많아요. 출제는 한 문제인데 교재 구성이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두 페이지 있죠. 보세요.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출제 비중이 28에 29에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한 문제예요. 최대 나와야 두 문제인데 양이 기본서 나중에 받아보시면 양이 교재 분량이 워낙 많아. 법조문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그래서 토지 거래 할 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집중하시고 나중에 고시를 가시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시면 돼.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할 때는 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게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예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왜 지정하는가? 허가 구역의 지정 요건. 어떤 토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가? 요건이 맞으면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요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지문에 1개 이상 나오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여기 두 번째 파트.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데 허가 받은 후에 이용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세 파트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으면 계약한 날부터 60일 내에 신고 대상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신고 대상에 예외가 없다 그 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할 수 있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해서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되겠죠.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한 때는 신고 대상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그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이어도 매매 계약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취지가 토지 거래 허가권자도 똑같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 여기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똑같은데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한 내용대로 그대로 실거래가 신고하면 신고한청이 검증해보고 세무서에 바로 넘겨서 세금 매겼다는 제도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요건은 세금을 매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투기가 워낙 많더라고.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상승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잡기 위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고요.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뭐는 해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 없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집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 있는 지역은 대충 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투기가 있습니까? 계획이 없는 지역. 개발 계획이나 뭐 계획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는 투기가 몰리니까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까?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 개발 계획이 시행 중, 개발 계획 예정 지역. 개발 계획이 있으면 인근 지역까지 토지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개발 계획이 있는 것. 행위 제한이 강하게 있다가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토지하고 어디가 투기가 많아요? 개발 제한 구역은 행위 제한이 워낙 강하니까 뭐 하지 마라 이게 투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행위 제한이 아예 해제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가 몰리고 집가가 오르니까 개발 계획처럼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투기가 많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두 사람이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한 개의 시도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고. 그러면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걸쳐서 여기 지정하고 싶다 이렇게. 그럼 1개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한 개의 시도 안에 울산광역시 남구 안에 투기가 많아. 그러면 한 개의 시도 안이니까 누가? 시도지사가.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었죠. 허가권자는 누군가? 부동산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함정이 동일 시, 군, 구 안에 동일 시, 군, 구 안에 일부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람 누구? 지정권자는 두 사람밖에 없어. 동일 시, 도 안에 일부니까 한 개 시, 군, 구 안에 일부도 누가?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지정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그런 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어떤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되는가? 허가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지금 허가 대상,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가 있고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신고하는 허가 받아야 되는가? 권리는 딱 두 개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얘기. 나중에 지상권 배우시면 지상권도 타인 토지를 지상권 존속 기간은 무한대로 약정할 수 있는 자기 토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하고 어떤 권리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상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처럼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대가 지급에 있는 유상 계약일 때만 허가 받으라 이렇게. 그럼 아무리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이어도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 받는다.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장에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있으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돼요. 어떤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겠죠.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계약할 때는 허가증 가져와라고. 나중에 지상권 배우시면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유상이죠. 그런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치료 지급 약정이 없어 무상 치료면 유상이 아니죠. 무상 치료이면 지상권 설정 계약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매매 교환 계약이 아닌 정해는 계약인데 무상이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딱 두 가지 권리,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일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 토지, 허가구역 내에 있지만 건축물만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건축물만 매매한다면 건축물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건축물만 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지상권이어도 뭐가 아니면 유상이 아닌 무상인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부담부 정의는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는데, 정의는 다 무상인데 부담부 정의를 악용을 해서 많이 피하니까 부담부 정의는 여기 허가 대상인 토지요, 갑소유 토지, 을토지야. 좀 이따 배우시겠죠. 을은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 목적에 맞아야 돼요. 실소유자인지, 환경이 맞는지, 계획에 적합한지, 면적이 적합한지 다 따져봐요. 그런데 허가 신청을 넣어봐도 허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확정해? 실제로 매매하는데 허가증이 안 나오면 계약이 무효니까 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은행 가서 최대한 담보를 잡아서 최대한 5억 정도, 실가격이 6억인데 5억 잡아서 대출 받았어요. 5억에 빚 잡혔죠. 이걸 누구에게? 실제 매수인이 넘기는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빚, 부담을 주는 조건으로 정의하는 거. 이게 부담부 정의예요. 정의도 무상인데, 부담부 정의는 무상인데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하니까 일반 정의는 허가 대상이 아닌데 부담부 정의는 허가 대상입니다. 판례에서. 이거 나중에 구분하시면 돼. 나중에 유저장도 허가 대상이다. 대물 변제 예약은 나중에 민법 좀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공부하셔야 돼. 내용이 가장 많은 게 허가 절차입니다. 목차만 대충 봅시다. 자, 보세요. 허가 대상인 토지를 갑 매도인, 을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하려면,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면 매매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하십시오. 사전 절차야. 그러면 공동 신청을 해요.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허가권자가 토지 소지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받은 허가권자가 요건을 따져서 계획에 적합한지,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주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겠죠. 적합한 목적인지, 취득하는 목적이, 면적이 실수요자에 맞게 적합한 면적인지.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토지를 취득하는데 면적이 지금 취득한 면적이 2만 제곱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면적도 적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자이어야 됩니다. 취득하려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설 목적이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아파트 단지인데 내가 지금 취득하려는 목적이 축사는 목적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거단지인데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아서 축사는 하고 싶어요. 주변 환경이 안 맞죠? 이걸 따져서 허가 불허 처분을 하는데, 허가 요건에 다 적합하면 허가 처분, 적합하지 못하면 불허가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에 허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이 토지가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공익사업용 토지다, 또는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려고 허가 신청 나온 토지가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인데, 허가받은 토지이면 이용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취득한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려고 다시 내놨어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을 따져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이용 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이면 국가기관 중에서 이 토지가 필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국가기관 중에서 물어봐요. 이 토지가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인데 허가받아서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목적대로 서지 않아서 팔려고 내놨는데 네가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공익사업용 토지다. 국가기관 중에서 먼저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선매자를 확인해보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중에서 먼저 매수할 사람을 지정해서 선매 협의 절차가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 신청된 토지가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인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가 나오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기관 중에서 이 토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으면 국가기관 중에서 매매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보다 먼저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매수를 협의하라고. 이게 선매협의 제도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두면서 선매협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선매협의가 국가기관하고 토지소유 협의가 잘 안 돼.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선매협의 들어갈 때 가격 협상 들어간 가격이 시가대로 협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은 아무래도 시가보다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팔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매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서 네 가지를 따져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요. 요건이 적합하면 허가 처분,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 허가 받으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등기해서 취득하겠죠. 취득한 다음에 허가받아 취득한 다음에 네가 주거용으로 취득했다면 2년 동안 2년 내에는 주거용으로 쓰라고 이용 목적 의무 기간이 있어요.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왜 목적대로 쓰지 않나? 이행 명령을 때려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허가받아서 취득한 다음에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때려요. 주거용으로 취득했으면 주거용으로 집지어 써야지. 왜 안 쓰냐고. 그러면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이용 목적이 있다는 말은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가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용 목적도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고 쓰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있고 이행 강제금이 나와. 그러면 여기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나오겠네. 불허가 처분 나오면 팔려요, 안 팔려요?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야 해도 그럼 불허가 처분 받으면 토지 소유자는 내가 팔려고 한 토지가 네 판단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 받았으니까 네가 매수하라고 시군구청장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 사유를 적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한다 이 신청은 허가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허가 처분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매수 청구 이의 신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야. 목차가 지정 절차하고 허가 절차, 그 다음에 허가 받은 다음에 절차가 허가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이행 명령이 있고 이행 강제임이 나오고 불허가 처분받으면 시군구청장 네가 내 땅 매입하거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선매협의는 선매 절차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판단하기 전에 국가기관 중에서 물어봐서 먼저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들어가면 그게 선매협의. 그래서 거기 토지거래 허가 보시면 1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요? 지정권자. 밑에 보니까 2개 이상의 시도이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아니면 뭐 시도지사. 옆에 페이지 허가대상 계약 있죠? 허가대상 계약은 나중에 박스 안에 기준 면적이 있나요? 기준 면적은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대상 보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지상권 밑에다가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 거 넣어야 돼.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은 허가대상인데 허가대상 X돼 있죠. 증여는 무상이어서 아니고 상속, 경매 밑줄. 자 보세요. 허가대상 토지다는 말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거래 계약할 때 허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야. 187조 전에 상속 경매는 뭐가 아니므로 거래 계약이 아니므로 상속 경매처럼 187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박스 밑에 양걸어서 한 번에 허가 절차 있죠. 신청은 공동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을 하면 허가 완청이 며칠 이내에 조사해보고 10월 이내에 조사해보고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죠. 허가 처분 받으면
옆에 농지증 금인의지 되어 있죠. 허가 위에다가 그러면 적어보세요. 이용 의무 기간. 이용 의무 목적대로 사용할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없다? 있고 밑에 이행 명령. 허가 받은 다음에 나눈 말이 이용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사용할 기간,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밑에 이행 강제금. 그게 허가 받은 다음에 나눈 말이에요. 밑에 불허가 있나요? 불허가 처분은 매수 청구 밑줄. 밑에 이 신청 가능돼 있죠? 조그만한 글씨에. 그 다음 빠진 게 뭐예요 그러면? 허가 신청 10월 이내 조사 앞에 선매협의제도 적어야죠. 허가 신청하고 10월 사이에 10월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 판단하기 전에 뭐 한다고? 선매협의 절차. 허가 신청을 하고 원칙은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워야 될 게 뭐예요? 선매협의 절차가 있다고. 선매협의. 그래서 밑에 양가로 4번 보시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에서 동그라미 2번 선매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공익사업용 토지 밑줄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줄이면 국가기관 등이 매수를 원한다. 내가 토지 필요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토지를 먼저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선매협의 제도예요. 됐어요? 뭐 포상금 나중에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셨어요. 공인중개사 법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기본서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채워가시면 돼. 1, 2월 수업할 내용이 12월 달에 수업했던 내용을 틀로 잡아서 그 안에 내용 채우는 게 이제 1, 2, 3, 4월 과정이에요. 물론 1, 2월 과정에도 11, 12월 달에 했던 틀 잡아야 되는 것도 해드리겠지만 조금 더 내용을 채워가는 작업이 기본서 작업이에요. 이제 수업은 끝났으니까 동영상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1, 2차 하시는 분들은 남은 12월 달 중에 민법, 개론, 공법 좀 어려운 과목 한 번 더 더니 낫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좀 하시고 공법, 국토계획법이나 공법 수업한 내용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만 연결해서 몇 번 듣고 와도 도움이 엄청나게 돼요. 어차피 중개사법하고 나머지 과목은 민법이 좀 되셔야지 다른 거 좀 되셔야 저기 수업 진행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쉬시고 1월부터는 또 강행군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달에 보입시다. 수고했습니다.